안녕하세요, 영천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주소 변환 시스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코드 짤 때 사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내용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API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페이지라든가 이제 가상 메모리 시스템,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사용을 한다. OS에서는 우리한테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관리를 할 때 다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윈도우즈 OS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유저 모드 측, 유저한테 보여주는, 여기서 말하는 유저는 우리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래머한테 보여주는 메모리 API는 되게 심플해요.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써요. 버추얼 록, 버추얼 프리, 이걸 쓰는데, 얘는 해주는 게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메모리 할당을 해주는데 단위가 페이지예요. 제가 4KB 얘기를 했는데 더 엄밀히 따지면 사실 내부에서 할당하는 단위는 4KB 더 큽니다. 어쨌건 페이지 단위라는 건 맞고, 그거는 OS 버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데 그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건 단위 자체는 4KB 무조건 올라. 4KB의 배수 단위죠. 예. 그래서 이 버추얼록의 큰 특징은 그 2단계를 거쳐요. 리저브라고 주소를 미리 예약을 해두고 그다음 커밋을 해서 물리 메모리 매핑을 해요. 뭔 얘기냐면, 가령 내가 메모리가 1메가가 필요해. 1메가가 필요한데 1메가가 나중에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당장은 1메가까지는 안 쓸 것 같아. 그럴 경우에, 근데 왜 여기서 1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그 1메가가 연속적인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연속적인 메모리. 근데 당장은 안 쓸 것 같단 말이지. 그럴 때는 주소만 예약을 해두면, 주소만 예약을 해둔다는 거는 뭐냐? 그 앞서 설명드렸던 주소만 예약한다는 거는 페이지 테이블만 할당하는 걸로 충분해요. 주소만 예약한다는 건. 근데 주소만 예약을 해두고 내가 실제 필요할 때 그 메모리들을 이제 커밋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물리 메모리 매핑을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물리 메모리를 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만 예약한 상황에서는 같은 1메가를 할당을 해도 1MB 예약만 해둔 상태, 1MB 커밋한 상태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미리 예약만 해두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내 프로그램 하나 짜잖아요. 프로그램 짜면 최소한 하나의 스레드가 있죠.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면 최소한 하나의 스레드가 있는데, 그 하나의 스레드 안에 스택이 그러니까 스레드 하나마다 스택을 쓰잖아요. 디폴트 스택이 있어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시면 디폴트 스택, 스레드에 대한 디폴트 스택 사이즈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지정 안 하면 아마 1메가일 거예요. 1메가일 텐데, 그럼 그 1메가가 다 물리 메모리 매핑이 돼 있냐? 그럼 스레드를 1000개를 쓰면 1000메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서 어드레스 공간은 1메가분을 예약을 하지만 실제 커밋은 훨씬 더 적게 해서 적게 하고, 그럼 내가 함수 호출을 막 하다 보면 스택이 찰 거 아니에요? 스택을 쓰다가 어느 순간 메모리가 내가 1메가 중에 200KB만 커밋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커밋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함수 호출을 하면서 스택에 푸시를 하다 보니까 200KB를 넘어갔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 때는 그러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해요. 커밋되지 않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근데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 OS는 알잖아요. 이 메모리가 내가 예약을 1메가는 해놨는데 거기서 200KB만 커밋을 해놓은 거고, 얘는 리저브된 영역 안에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스택 영역이니까 오케이, 그럼 추가적으로 커밋 해줄게 라고 해서, 예를 들어 거기서 추가로 200KB 더 커밋 해주면 1메가 중에 400KB 커밋이 될 거고, 이제 한동안은 또 페이지 폴트가 안 생기겠죠. 그 모든 작업들이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모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으로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메모리 페이지에 대한 상태를 지금 제가 페이지 스테이터로 하는데, 프리는 이제 아직 커밋되지도 않고 예약되지도 않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죠. 그러니까 임의의 주소 아무데나 막 읽거나 쓰려고 그러면 당연히 예외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게 프리 상태니까. 그리고 이 리저브드 이거는 예약된 상태. 예약은 돼 있지만, 여기서 예약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연속된 주소가 확보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연속된 주소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1MB 할당했는데 500KB만
커밋을 할 수 있죠. 1메가 리저브를 하고 500kB만 예약을 했을 때 그 나중에 필요하면 나머지 500kB 커밋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만큼 리저브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연속된 공간이 필요할 때 연속된 공간이 될 수가 없죠. 미리 예약을 안 걸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커미티드는 실제로 커밋된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 메모리 프로퍼티에 따라서 뭐 쓰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코드상에서 봤을 때 1MB 메모리를 리저브를 한 상황이죠.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총 1MB짜리 페이지가 연속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리저브만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쓸 수가 없어요. 제가 회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읽고 쓰는 게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연속된 공간은 보장이 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이 어디 갔어? 커미티드 여기서 mem커밋으로 이 주소에 대해서 버추얼로그 다시 호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커밋이라는 플래그를 주면 이제 여기서 제가 보면 512/1024 해놨죠. 512KB 절반 영역에 대해서만 커밋을 한 거예요. 절반 영역은 이제 읽고 쓸 수 있고 나머지 512KB는 쓸 수 없죠. 요거 예약만 돼 있는 거니까 실제 물리 메모리 페이지가 그 요만큼만 물리 메모리 페이지가 할당이 돼 있는 거고 요만큼은 테이블 상에서만 존재한다고 봐야죠. 이제 코드를 볼게요. 코드 너무 쉬운데 별거 없어요. 코드 진짜 쉬워요. 자, 버추얼 1메가 할당 성공했죠. 리저브드 메모리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씩 주석을 풀겠습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크래시하도록 주소를 이렇게 한 줄씩 만들어 놨는데 버추얼 롤러에서 메모리 할당 받고 자, 첫 번째 원소 4바이트 앞에 그 배열의 이 메모리의 선두 번지부터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면 이 크래시하죠. 데이터를 써놓으려고 하면 그 라이트 여기 보면 라이트 억세스 바이올레이션이 나오죠. 왜냐? 리저브만 돼 있고 커밋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커밋을 합니다. 버추얼 그다음에 플래그에다가 멤 커밋해서 이 주소를 넣어주면 지금 512KB만 커밋을 했어요. 뭐 장을 닫고 512KB 영역에 대해서 문자를 쫙 써놔요. 이 메모리를 보면 대충 이게 A, B, C, D, E, F, G, H, I, J, K 뭐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계속 반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잘 나오고 있고 자 근데 여기서 나머지 절반 영역 나머지 절반 512KB는 제가 커밋을 안 해놨죠. 걔는 리저브만 되어 있는 건데 거기다가 데이터를 쓰려고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억세스 바이올레이션, 라이트 억세스 바이올레이션 커밋이 안 되어 있는 영역이니까 당연히 억세스가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사용하는 메모리는 버추얼 프리로 해제를 해주면 돼요. 아무것도 없죠. 너무 쉽죠.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쓰는 게 버추얼 메모리고요. 그러니까 버추얼 얼록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속성이 있어. 속성. 메모리 속성이 있어요. 이 폭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캐시 사용할 수 있냐, 뭐 쓰기 금지냐, 억세스 금지냐, 여기서 실행 금지 여기다가 코드를 카피해 놓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어셈블리 코드, 그러니까 바이너리 어셈블리로 표현될 수 있는 바이너리 코드를 카피해 놓고 실행할 수 있는. 사실 옛날에 좀 이런 짓거리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코드를 네트워크로 코드를 다운로드 시킨 다음에 특정 메모리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콜 해버리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가능하냐 이런 여부들은 함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어디에 들어있을까? 앞 시간에 제가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PT 그 안에 들어있어. 그 비트로 들어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걸로 구현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버추얼 프로텍트라는 함수 가지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잠깐 따라가 보시면 여기는 속성이 있는데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지 익스큐트, 페이지 익스큐트 리드, 뭐 라이트 카피 뭐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고, 뭐 간단하게 버추얼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146%면) 되겠지? 자, 이것도 일부러 크래시한 상황을 만들어 놓죠. 버추얼 록으로 메모리 할당을 하는데, 이번에는 리저브와 동시에 커밋을 해요. 이제 바로 읽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메가에 대해서 아까처럼 A부터 Z까지 반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내용은 뭐 ABCD 뭐 이렇게 나오죠. 비주얼라이저로 보이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자, 이제 메모리 속성을 쓰기 금지로 바꿀 거예요. 버추얼 프로텍트 페이지 리드 올리로 상태를 바꿔줍니다. 상태를 바꿔주고 나서 상태를 바꿔주고, 예, 상태 바꿨죠. 이제 거기다가 이 숫자를 써넣어요. 써놓을 수 있나 볼게요. 안 되죠. 라이트 억세스 바이올레이션이죠. 지금 속성을 바꿔 쓰기 금지를 바꿨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고, 이거 통과시키고, 쓰기 금지 제끼고, 자, 이제 읽기 쓰기 금지, 그러니까 읽기도 금지. 그래서 아예 그냥 페이지 노 억세스예요. 이거 읽기 쓰기 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값을 읽을 수 있을까? 값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예, 읽기 쓰기 다 안 돼요. 이제 뭐 이런 예제예요. 되게 쉽죠. 이런 식으로 버추얼 프로텍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속성을 바꿀 수 있고, 그 속성은 내부적으로는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있는 비트 플래그로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버추얼 프로텍트 보여드렸는데, 버추얼 록이고 버추얼 프로텍트고 실질적으로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쓴다고 하면 너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시스템 프로그램에 가까운 작업을 하는 데서는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짤 때 사실 잘 안 써요. 저도 엔진 만들고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버추얼 얼록 거의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쓰는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예전에 학습할 때 좀 썼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품 개발 많이 하면서는 잘 안 써요. 이유가 뭐 이거 좀 더 또 계속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버추얼 얼록은 기본적으로 낭비가 심한 게, 저거 할당할 때마다 내가 1바이트 할당해도 내부적으로는 4KB 이상 잡히거든요. 사실 더 큰데 어쨌건 최소한 내가 1바이트만 할당해도 내부적으로 4KB 이상 잡혀요.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거. 그런데다가 제가 첫 시간에 OS 작동 원리 설명을 드릴 때 시스템 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스템 콜이 얼마나 느릴 수밖에 없는지. 근데 버추얼 얼록은 시스템 콜이에요. 이런 함수들은 다 시스템 콜이에요. 느려서 그래서 보통 잘 안 써요. 그래서 실제로는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OS에 직접 시스템 콜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저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유저 모드에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게 힙이에요. 힙. 여기는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메모리를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부지불식간에 다 힙을 쓰고 있어요. 말록 프리 뉴 딜리트가 다 힙이에요. 힙이고, 윈도우즈 O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힙 구조의 특징은 메모리 할당, 가변 사이즈로 메모리 할당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변 사이즈라는 거는 뭐 3바이트, 4바이트, 7바이트 이런 여러 가지 사이즈로 메모리 할당받을 수 있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큰 블럭에서 출발을 해요. 하나의 큰 블럭을 쪼개서 주는데, 쪼개서 할당을 막 해주다가 내가 반환을 하잖아요.
반환을 하면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를 반환할 때 옆에 인접한 블럭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면 더 큰 블럭으로 합쳐서 할당받지 않은 블록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힙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인데 병합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게 힙이고, 윈도우는 어떻게 돼 있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런 힙은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아마 시청자분께서 만드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저렇게 만들어 쓰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OS에서 그걸 지원을 해줘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면 시스템 콜이 아니라 유저 모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유저 모드 DLR 여기 지금 NTDLR 안에서 윈도우즈 힙을 지원을 해줍니다. 보통 힙 크리에이트라는 함수로 힙을 하나 만들고 그 힙으로부터 그러니까 힙 크리에이트로 큰 힙 매니저를 하나 만들 사실상 힙 매니저예요. 저게 매니저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메모리 큰 블럭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쪼개 쓴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요거는 NTDLR 안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히벌록을 호출했을 때는 시스템 콜을 가지 않고 커널로 점프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필요하면 버추얼록을 호출합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내가 되게 큰 사이즈를 요청을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 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버추얼록을 호출해서 OS로부터 커널로부터 큰 블럭을 받아오게 되고요. 아니면 현재 이 힙 시스템에 내가 사이즈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현재 있는 덩어리 블럭을 다 쓴 경우, 그런 경우에 버추얼록을 호출을 해서 또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항상 16바이트 온라인이 돼요. 이거는 저의 디버깅 강좌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윈도우 칩이 할당해주는 메모리는 항상 16바이트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히벌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힙 크리에이트를 해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이쪽은 플래그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초기 사이즈 1메가 사이즈 제한은 안 둔 거예요. 지금 0 이렇게 되는 거는 힙을 하나 만 다음에 그 힙으로부터 내가 1메가바이트 메모리 할당을 받겠다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받아보니까 P 제대로 들어왔죠. 주소 제대로 들어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예제들과 마찬가지로 1메가 사이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계속 반복해서 집어넣어요. 이렇게 A, B, C, D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다 필요 없을 때는 삭제를 해줍니다. 힙프리 함수를 삭제를 해주고, 이 힙 핸들, 힙 매니저 이 녀석한테 요 주소를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힙프리하고, 그리고 그 힙 매니저도 필요 없으면 힙 디스트로이로 지웁니다. 뭐 이게 다예요. 되게 쉽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1메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1메가잖아요. 지금 저거 1메가인데 사실 1메가 사이즈는 힙에서 메모리 할당해주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이 정도 큰 사이즈가 되면 이거는 버추얼록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잠깐 따라가 볼게요. 그냥 어센 코드가 있는데 제가 어센 코드로 따라가 볼게요. 어디까지 가는지. 콜해서 IMP 히벌록 찾죠. 자, NTDLL에는 히벌록으로 가요. 쭉 가다가 RTLP allocate NT 힙 인터널 일로 가죠. 또 쭉 가요. 콜 나올 때까지 콜. RTLP allocate 힙 일로 갑니다. 쭉 내려가서 살았다. 콜인데 이거는 크리티컬 섹션 잡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힙 구조는 스레드 세이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 섹션을 잡아요. 그 나중에 제가 멀티스레드 설명할 때 드릴 때지만 이게 락을 잡고 들어가요. 멀티스레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멀티스레드 필요 없으면 저런 시리얼라이즈를 아예 끄는 기능이 있어요. 힙 생성할 때 옵션으로. 그럼 성능이 약간 향상됩니다. 커뮤니스트 또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갔지? RTLP 얼록 아니지 아직 아니지 그래 아직 아니야 RTLP HP 얼록 버츠 블럭 커밋 퍼스트 딱 함수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거 예약하고 있는 거는 커밋된 메모리가 처음 퍼스트 커밋하는 메모리가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로 가보면 사실 저거 아까 힙을 만들 때 저거 제가 아니다 프로텍션 여기까지 왔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콜 NT allocate virtual memory 버추얼 얼로그를 호출하면 일로 가거든요. 사실은 여기까지 가볼게요. 마지막에 오는 건 어디죠? NT allocate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시스콜 보이죠? 시스콜이랑 INT 이게 보이죠? CPU가 시스콜이라는 명령을 지원을 하면 이 녀석을 호출해서 커널로 진입한다는 뜻이고요. 요 명령을 지원을 안 하는 구형 CPU인 경우에는 밑에 있는 INT, EEH 이거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걸 호출을 해서 커널로 점프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는 시스콜을 하죠.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커널을 이미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복구가 돼가지고 일로 온 거고요. 이제 메모리 할당해주는 거죠. 받았겠죠. 예, 받았죠.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버추얼 얼로그 씁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근데 항상 쓰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힙얼록조차도 사실 아마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시면서 힙얼록 쓰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잘 안 써요. 저도 힙얼록 쓰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게 내부를 알기 위해서 힙얼록에 대해서 아는 건 좋은데 막상 프로그램 짤 때 잘 안 쓰게 돼요. 이게 어차피 내가 C++로 짜잖아. 그러니까 뉴나 말록 쓴단 말이에요. 보통 프로그램 짤 때는 뉴나 말록을 쓰는데 뉴나 말록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힙얼록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힙얼록에 대해서 힙얼록 히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는 나중에 디버깅 할 때 결국 알아야 돼요. 디버깅을 할 때는 알아야 되긴 하는데 어쨌건 그 녀석을 내가 직접 호출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윈도우즈 레이어를 보여드렸잖아요. OS 아키텍처. 근데 윈도우즈 레이어 보면 윈32 API 위에 C++ 언어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붙어 있죠. MSVCRT 혹은 UCRT. 그래서 거기서 또 그러니까 힙을 하나 랩핑한 레이어를 제공을 해줘요. 그게 CRT 힙이에요. CRT 힙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사실 힙얼록을 써요. 근데 얘는 부수적인 장치가 좀 들어가요. 디버깅을 위한 장치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디버그 모드에서 디버그 빌드에서는 내가 메모리 할당 말록이나 뉴를 호출했을 경우에 내가 호출한 그 호출자의 코드 라인 같은 거를 미리 기록을 해뒀다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 메모리가 어느 라인에서 할당을 한 거야라고 보여준다던가 혹은 메모리 할당을 한 다음에 이 메모리의 뒷부분 이제 보통 이제 힙 커럽션이라고 그러는데 힙 커럽션, 뭐 힙 오버런, 그러니까 메모리 힙 오버플로우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 버퍼 오버런, 버퍼 오버플로우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 배열 100개를 잡았는데 101칸치를 썼다던가 등등 이런 상황일 때 그거를 NTDLL에 있는 NT 힙으로 가기 이전에 CRT 힙에서 먼저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부분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힙얼록 직접 쓰는 것보다는 그냥 C++에 있는 말록이나 뉴 쓰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코드를 봅시다. 별거 없어요. 코드 진짜 별거 없는데 내부 돌아가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CRT 힙이에요.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이런 옵션들은 뭐냐면 CRT 힙에서 제공해주는 디버깅 기능이에요. 디버그 기능. 말록 하나 호출해 볼게요. 100바이트, 1메가 말록, 1메가 아니 1KB 말록이죠. 자, 이거 따라가 봅니다. 이것도 코드 따라가 봅니다. 코드 따라가 볼게요. 자, 디버그 빌드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거는 말록이 아니고 말록 DBG로 호출해요. 이것도 이게 CRT 힙에서 제공되는 함수예요. 말록 DBG로 가볼게요.
쭉 가면 얘가 리턴 얼록 디비즈죠. 힙 얼록 디비즈죠. 쭉 내려가서 그럼 콜힙 얼록 디비지로 가죠. 쿼리 뉴모드 콜힙 얼록 디비지 인터널 쭉 내려가서 콜 가드 디스패치 더 내려가서 여기 있죠. 콜 IMP 히벌록 이 IMP 붙은 거는 DLL에서 노출하고 있는 함수라니까 그러니까 DLL에서 노출하고 있는 그 임포트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있는 함수거든요. DLL에 있는 함수라는 얘기고 여기 히벌록 여기로 좀 점프를 해보면 NTDLA는 RT 얼로케이트 힙으로 왔죠.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얘도 아까 보여드린 NT 얼로케이트 힙이었나? 이제 그쪽 글로 가겠죠. 좀 더 가볼까? RTLP Allocate Anti Hip Internal 쭉 내려가서 콜 어디냐 콜 지나갔다 여기였는데 RTLP Allocate 여기로 가거든요. 여기 갔다가 마지막에 이거 돌릴 수 없나? 다시 돌릴 수 없나?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저거 안 된다. 글로 갔다가 마지막에 똑같아요. 아까 이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일로 가요. 여기 보이죠? 여기 이거 그림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나? 이 그림 밑에 보면 RTLP Allocate 힙 한 다음에 한 칸 뒤에 마지막에 보면 NT Allocate 버추얼 메모리 가거든요.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CRT 힙 쓰시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냥 뭐 평이하죠. 메모리 할당했다가 해제하면 땡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버그 상황을 만들어 실수하는 거죠. 자, 1024바이트 할당했는데 1024바이트째에다가 써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뭐예요? 버그잖아. 이 뭐라 그런다고요? 보통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나 버퍼 오버런이라든가 해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힙 시스템을 손상시켜요. 제가 힙 시스템 손상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는 제 디버깅 강좌 인프론에 올라와 있는 디버깅 강좌 보시면 사실 자세하게 써 있는데 어쨌건 이거는 이렇게 하면 힙 시스템이 손상돼요. 큰 손상을 일으켜요. 어쨌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어 그냥 해버렸어 이렇게.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corruption detected, after normal block 어쩌고 쭉 되죠. 그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 메모리를 해제하는 시점이라든가 혹은 CRT 체크 메모리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상황을 알 수는 있어요.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CRT 힙에서 지원해주는 디버깅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죠. 여기서도 걸려. 여기서 만약에 풀이 안 했으면 여기 잡았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CR 체크 메모리.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CRT 힙 쓰라는 게 이제 권장 사항이고요. 정리하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일반적인 윈도우즈 프로그램 할 때 메모리 할당하는 구조부터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서 말하는 뉴는 C++의 뉴예요. C++에서 뉴 호출하면 걔는 내부적으로 말록으로 호출하고 그러니까 말록이나 뉴는 같다고 봐야 돼요. 이 차이점 뭐냐면 뉴는 말록하고 나서 생성자를 호출해준다. 말록은 C 명령어니까 C 함수니까 당연히 생성자 호출하는 건 없죠. 사실 같은 거고 말록 호출하면 내부 힙얼록으로 호출하고요. 힙 안에서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면 그러니까 사이즈가 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이즈이거나 이면 그리고 힙 시스템 안에 현재 덩어리 메모리 안에서 그걸 할당해 주는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여기서 바로 리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메모리가 모자라거나 그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런 버추얼 록을 사용을 해서 시스템 콜을 해가지고 커널로 가서 커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과정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실 때 윈도우즈에서 메모리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